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다양한 스터디 항목들과 방법들, 그리고 타입별로 추천드리는 스터디 루틴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뤘었죠? 루틴 예시들을 모두 정리하여 제시해드렸었는데 다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파트가 지나간 만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그림체와 데포르메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얼굴의 데포르메 정도? 아니면 셀체색인지, 반실사 채색인지에 대한 여부? 혹은 데포르메와 채색 방식이 바뀌어도 보이는 사람들만의 고유한 특성 및 개성? 각자 생각이 다양하겠죠. 저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취향과 습관, 내가 주로 그리는 데포르메가 그림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그림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장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습관, 개성보다는 얼굴의 데포르메 정도를 우선적으로 바꾸어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오늘은 그 데포르메와 그에 따른 그림체의 변화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데포르메라고 생각하는 부분 외의 영역에서의 데포르메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흥미롭게 알아가 봅시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데포르메란 무엇일까요? 자, 데포르메란 간단하게 설명해서 과장 정도입니다.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로 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죠. 예를 들어 눈이 큰 만화체 데포르메의 경우 형태적인 부분에서 과장을 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설정할 수 있겠죠. 왕눈이처럼 가장 대표적인 데포르메 예시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반대로 우리 형태에 대한 과장이 별로 없거나 적더라도 색감이 과장되고 면이 단순화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장이 된다면 이 역시 면과 색에 대한 데포르메가 들어간 것이라는 것 알아주세요. 어떤가요? 보통 데포르메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형태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만화체라던가 실사체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면이나 색감에서도 데포르메는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데포르메를 분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이번 강의의 제목부터 되돌아봅시다. 사실은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 마우스, 핸드폰, 아이패드, 시계, 커피, 손 뻗어서 보면 내 손까지. 실제로 선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자, 곰곰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주변에 물체들은 선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선이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실제 물건에는 선이 없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물체를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냐면 더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정말 신기하죠? 이 선은 그러니까 데포름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맞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물을 단축하고 요약해서 표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장 우리 어린 시절을 되짚어 보지 않아도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동굴벽화, 우리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다들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인류 최초의 벽화는 거의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때부터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정말 옛날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선으로 된 그림, 벽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언어보다 훨씬 먼저 우리 안에 존재했던 요약 방식,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가장 단순한 요약 방식, 가장 기초적인 데포르메가 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선. 이 선이라는 요소가 데포르메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림체라고 말하는 모든 데포르메 응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선은 어떤 것의 데포르메일까요?
사진을 옮겨 그리면 알 수 있듯 선은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요. 첫 번째 뭘까요? 바로 실루엣 구분을 위한 장치.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를 단순화한 장치. 여기서 그림자는 중간톤 그림자보다는 대부분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이 실루엣,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를 단순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선화가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그림체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싶으셨던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실루엣과 그림자를 강하고 두껍게 표현한다면 선이 강조되는 그림. 실루엣과 그림자는 면적을 책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면적을 과장하여 데포르메한 그림이 되는 거죠. 흔히 뭐라고 하냐면 팝아트, 카툰체에서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지겠죠. 그렇다면 면적에 대한 과장이 사라지고 실제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실사체 채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데포르메는 대부분 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 자체는 면적에 관여해요. 그렇기에 저는 데포르메를 아주 크게 면적 그리고 형태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림체는 이 면적과 형태의 비율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 여기에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균형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축약된다면 어떤 부분을 과장해서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를 아주 귀여운 친구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너무너무 귀엽죠? 여기 귀여운 고양이가 있네요. 저는 강아지 파지만 고양이 친구도 귀여우니까 이 친구로 예시를 봅시다. 실제 사진은 어떤가요? 선이 존재하지 않죠. 대신 굉장히 복잡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물체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주죠.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는 제가 선, 즉 면적에 대한 축약을 극도로 과장한 요소를 중심으로 그려낸 고양이에요. 면적을 단순화하는 이 선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선의 면적은 단순해집니다. 선을 사용하면서 면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주면 좋을 부분이 생겨요. 바로 면이 단순해진 만큼 색감이 과장되는 거죠. 이렇게 강조해볼까요? 색감이 과장이 됩니다. 어떤가요? 선을 통해서 면을 축약해주고 축약해준 면만큼 이 색감을 과장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원리인 거죠. 이러한 원리로 면적이 단순화된 선 위주의 그림, 흔히 캐주얼 채색이라고 하는 그림들은 색감도 과감하게 가져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 한번 볼까요? 왼쪽 위. 선이 들어가지 않아도 면적을 단순화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여기서 무태가 되겠죠. 이 친구가 무태가 되겠죠. 단순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자주 보이는 데포르메 요소인 선에 초점을 맞춰서 면적 데포르메를 설명한 것이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선은 선대로 그려 넣어서 그림자를 축약하면서 면적은 그대로 복잡하게 가져가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는 제가 예시긴 하지만 면적이 어느 정도 요약이 된 상태죠. 하지만 전의 그림보다는 덜 요약을 해뒀죠. 면적이 전혀 요약이 되지 않았으면 막 여기도 막 털이 막 묘사가 돼 있고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되면 굳이 선으로 단순화한 이유도 없어지고 면적만 복잡해지죠. 물론 이 상태도 귀여워요. 충분히 귀엽지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충분하게 강조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면적 데포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양이 친구와 함께 알아보았다면 우리 넘어가서 형태 데포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흔히 데포름에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형태 데포름입니다. 미소년 체나 반실사체, 실사체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특히 미소녀 그림체나 만화체 같은 경우 채색 자체와 별개로 얼굴 형태 과장 정도가 다르죠. 같은 형태 데포르메가 들어가도 면적에 대한 데포르메를 달리 설정해 주다 보면은 그림체를 다양하게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 데포름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특정 연령대나 주로 나타나는 성별 특성에 관한 과장입니다. 보통 이렇게 더 귀엽게 과장해주거나 육체적 매력을 과장해 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가요? 귀엽게 과장해서 호감을 이끌어내는 키워드는 바로 아기예요. 아기, 여기에도 그려져 있죠.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인 귀여움, 즉 어린아이의 외형 특성 등을 과장하거나 부각하고자 하는 신체 특성을 과장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캐주얼, 미소녀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귀엽게 과장해서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과장 방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료들이 바로 그 귀엽게 과장한 예시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자세한 요소들을 알아볼게요. 주로 어린아이에게서 보이는 특성을 적용해주면 쉽게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얼굴 비율보다 머리통, 두개골의 비율이 커지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고 귀여운 인상을 줘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하관이 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머리 부분에 영역이 큰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턱 영역도 축약해서 더더 귀여운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한 얼굴형과 이목구비 모양. 각지고 부각된 골격은요, 다부진 인상, 그리고 성인 남성에게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격을 부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기만 생각해도 뼈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골격이 어떤가요? 두드러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말랑한 느낌이 들죠? 더불어 아이들은 귀의 크기도 하관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의 크기도 더 커 보이는데 요 지점도 살짝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목구비에 대한 디테일은 8강에서 타입별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팔다리가 가늘고 손발이 작아요. 넘어가서 또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비슷하게 전체적 인체 비율 중에 얼굴의 비율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팔다리가 가늘고 손발이 작다고 했는데 과장을 해줄 때 이 손발의 비율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이 팔에 비해서 손의 비중을 키워주는 거죠. 이 부분은 원하는 그림체에 맞춰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적 매력을 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살짝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마다 강조하고 싶은 영역도 다를 거고 좋아하는 포인트들도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자주 활용해서 그리게 되는 데포름의 종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서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외주를 주로 받으면서 커미션을 진행하면서 느낀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저와 활동 분야가 다르시거나 나라가 다르시거나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방향성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이 데포름의 방식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한 대략적인 참고로만 봐주세요. 바로 예시는 이렇답니다. 어떤가요?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면 좋겠죠? 먼저 상업미술에서 선호하는 여성의 인체적 매력을 강조한 데포름에 제가 외주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피드백을 받거나 꾸준히 수요가 있었던 데포름에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얼굴 비율과 이목구비 특성은 역시나 넘어가서 8강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얼굴이 작고 목이 가늘고 길다. 두 번째, 팔다리가 가늘고 길다. 평균적으로 정자세에서의 팔꿈치 위치가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에 위치하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팔이 더 길어져요. 길어지다 보니까 팔꿈치 위치도 어떻게 될까요? 팔이 길어진 만큼 그 갈비뼈가 끝나는 위치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흉통과 허리가 가늘고 골반 및 가슴 실루엣이 굴곡 있게 내려오는 인체 비율이 유행 중이에요. 몸매 유행도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의 취향 그리고 트렌드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깨에 있는 승모근이 축약돼서 어깨 라인은 직각으로 내려오되 가냘픈 느낌을 위해서 쇄골의 실루엣과 귀 뒤에서 쇄골로 내려오는 목빗근을 강조해줍니다. 이 부분 역시 유행이에요. 요새는 살짝 마른 몸매가 유행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할 때 인기가 많은데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예시는 이런 느낌이랍니다. 부드러운 라인에 가는 목과 길쭉한 팔다리가 돋보이죠? 이어서 상업미술에서 선호하는 남성의 인체적 매력을 강조한 데포름에도 알아볼게요. 꼭 남성이 아니더라도 듬직하고 강직한 이미지를 그리실 때 참고하시면 더더 좋겠죠. 첫 번째, 목 굵기가 두꺼워요. 두 번째, 손발의 크기를 다소 과장해서 크게 설정합니다. 우리 손이 더 크게, 얼굴이 다 덮일 정도로 손이 크게, 발이 크게 설정을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 실루엣을 부드러운 곡선이 아닌 딱딱한 직선으로 바꾸어서 딱딱한 느낌을 조금 더해줍니다. 최근에는 어깨는 넓고 허리부터 골반은 일자로 좁게 떨어지는 체형이 유행이에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가 크고 실루엣과 라인이 이런 어깨 라인 등이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덩치도 있죠. 전반적으로 듬직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데포름의 방향들을 알아봤으니 나의 취향을 알아볼 수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데포름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나의 취향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이 기준선을 세울 수 있는 나만의 롤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모호하게 이상향을 쫓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 롤모델을 찾는 게 직관적입니다. 이 롤모델의 수는요, 1명에서 3명 정도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무의식적인 표절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1명만 참고하는 게 아닌 한 3명 정도를 추천드려요. 여기서 잠깐 롤모델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추림에 있어서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방향이 명확해지기보다는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적게 정해봅시다. 이렇게 롤모델을 정했다면 무작정 비슷하게 따라 하려는 게 아니라 분석을 먼저 진행해야 해요. 제 강의를 보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 말은 정말 여기저기서 잘 쓰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야 나의 목표도 잘 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데포름의 비율과 기준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내 롤모델이 어떤 식으로 데포름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결정적으로 나의 그림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은 의무는 아니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수강을 마치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나 좋아하는 그림을 3장 이상 모아보는 거죠. 롤모델을 설정하고 그 그림을 모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모았다면 데포름의 특징을 최대한 분석해보고 공통점을 위주로 추려봅시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성들이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데포름의 방향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잠깐일까요? 만약에 다양한 그림체를 좋아하면 어떡할까요? 정말 어떡하죠? 다양한 그림체를 좋아하면? 제 경우가 이랬는데요. 이럴 때는 그림체를 비슷한 군끼리 분류하고 각각의 그림체에서 마음에 드는 나만의 포인트를 적어보세요. 하나씩 합쳐보면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캐주얼 그림체 그리고 반실사 그림체 모두 좋아했기 때문에 이 2개의 장점을 합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 그림체에서 사용하는 화려한 색감이나 눈동자 묘사, 얼굴 부분 빗묘사 등 화려한 그림 기법, 그리고 반실사 그림체에서 사용하는 세밀한 묘사, 양감 등을 합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반실사 특유의 꾸덕함을 어느 정도 가져가되
얼굴 부분에서 그런 터치를 살짝 덜어내주면서 덜어낸 자리에 예쁘고 화려한 색감과 빗 묘사를 넣는 식으로 그림체를 하이브리드로 발전시켰답니다. 참고가 조금 되시길 바래요. 더해서 이렇게 데포름의 법칙들을 알고 있으면 이것저것 많은 그림체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바로 노래로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 발라드의 씬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에게 락 음악 불러달라고 하면 형편이 없을까요? 못 들어주겠다. 이 수준일까요? 아니요. 그림을 그리는 실력, 노래를 부르는 실력, 뭐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기본기는 어떤 분야든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장르에서 나타나는 특성만 연구한다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림체, 이 예시에서는 창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저처럼 다양한 그림체를 두루두루 좋아하시는 분들, 흥미도가 여기저기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연구를 병행하시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것저것 다양한 그림체들을 많이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그림체를 모두 두루두루 잘 다루게 되는 올라운더가 되면서 각 그림체를 특성별로 매력적으로 각자 다가오는 포인트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양하다고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만의 강점이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들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겠죠? 각자의 눈부신 이 특성들을 바탕으로 찰떡같이 마음에 드는 그림체를 찾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희 6강에서는 이렇게 그림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파트인 섹션 3부터는 정말 실전 공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물 들어올 때 노져오면 좋으니까요. 바로 다음 강에서 기다리고 있는 디테일한 인체, 얼굴의 비율, 트렌디한 변형 방법, 트렌디함을 잡는 비율이나 초간단 투시까지 더 재미있는 수업들을 즐겁게 배워나가 봅시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건망이었습니다.